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과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십니다. 여러분 교재 21번. 21번부터 보시면 21번은 유효저수량이 20만 세제곱미터랍니다. 20만 세제곱미터. 자, 그러면 20만 세제곱미터의 단위는 뭐죠? 세제곱미터의 단위는 최적의 단위죠. 최적. 그죠? 최적의 단위입니다. V 최적의 단위죠. 최적이라는 게 뭐야? 최적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가 다 했더니 여기 메다, 여기 메다, 여기 높이 메다까지 다 해서 메다에 3승이 된 거죠. 이런 최적의 단위를 주어졌고요. 저수지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는가 보네. 자, 그 다음에 평균 유효낙차가 그러니까 저수지에서부터 발전하는 유효낙차가 100m랍니다. 발전기 출력 7,500kW이다. 발전기 출력을 주어졌네요. 한 대를 운전할 경우 약 몇 시간 정도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발전기 최대 출력 발전기 공식은 PG는 어떻게 되지? 9.8 QH의 종합효율 리타 T, 리타 G가 들어가겠죠. 우리 왜 리타 T, 리타 G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저수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20만 세제곱미터의 크기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수로를 통해서 조합수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수압관이 있고 자, 이렇게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 발생하는 뭐가 있겠어요? 효율이 있겠지. 여기서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100%가 들어왔더라도 출력을 내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 또 무슨 효율이 있겠어? 여기 축에 터빈 축에다가 발전기 달아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발전기에서도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발전기 효율이 서로 곱해지는 거야. 뭐야? 이렇게 출력을 내는 거니까 여기서 PG 나오는 거 아니야? PG가 나오는 거야. 발전기 출력이 나오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종합효율로 주어지면 뭐 니타를 곱할 것이고 터빈 효율이 안 주어졌다 그러면 발전기 효율만 곱하시면 되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몇 시간 정도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걸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9.8에다가 Q의 단위가 뭐냐면 Q가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파 세크입니다. 세크. 세제곱미터 파 세크라는 얘기는 얘가 뭐예요? 공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제곱미터, 최적을 뭘로 나누라는 거야? 시간으로 나누라는 거지? 시간 t, 세크로 나누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9.8에다가 t분의 v에 h, 리타 t, 이타 g로 쓸 수 있겠구나. 여기서 t 구하라는 거죠? 자, t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자.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t를 바로 계산해보면 t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 PG하고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렇네. PG분의 뭐가 될까? 9.8 V, H, 리타 T, 이타 G가 되겠죠. 자, 그러면 PG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PG가 얼마 주어졌어? 7,500kW가 주어졌네. 기본 단위 7,500kW가 주어졌고 얘는 초당이다 보니까 시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초당이라 그랬잖아요. 초당이라 했으니까 3,600 초로 바꿔줘야 하고 분의 9.8 곱하기 최적이 얼마 주어졌다고? 2만이 주어졌어요. 20만이 이렇게 20만이 주어졌습니다. 공 잘 쓰시고 20만 곱하기 유효낙차가 몇 메다? 100m가 주어졌네요. 100m가 주어졌고 그 효율이 얼마라 그랬어요? 수차와 발전기 합성한 효율이 0.85랍니다. 85면 몇 시간이 나오겠죠. 계산기 누르시면 몇 시간이 나오는데 걔가 얼마냐? 6.17 아워가 나온답니다. 6.17 시간이 나온답니다.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빼낼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공식을 잘 모르죠? 왜? 유량의 단위를 모르니까. 유량의 단위가 뭐야?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그러면 시간으로 뭘 나눈 것이다? 최적을 나눈 것이다.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22번은 부하가 pkW이고 그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인 것을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기 위한 전용 콘덴서의 용량을 계산하라. 단 콘덴서 용량을 무효분이지만 키로 바로 구하지 말고 요즘은 kVA로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콘덴서 용량 계산하면 무조건 삼각형을 그려라. 여기에 P상전력이 있을 것이다. P상전력은 kVA다. 여기에 역률이 있다면 역률 코사인 세타 1이 있다면 PA에다가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면 걔가 유효전력이 될 것이다. 킬로와트는 어떻게 구한다? 킬로와트는 VI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걔의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다. 여기에서의 Q는 이때의 Q는 코사인 세타 1이 됐겠죠. 자, 이때의 Q를
무효분을 Q1이라고 하자. 이때 Q1은 어떻게 구한다? P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지?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을 곱해주면 Q1 값이다. 근데 여기다가 역류를 계산하려고 어떤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한답니다. 그때 QC를 물어보는 거야, QC. 그때 콘덴서 용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로 계산할 때? 코사인 세타2로 계산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의 QC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 QC는 Q1의 마이너스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얘를 우린 Q2라고 하자, Q2. 예를 들어서 요걸 Q2라고 한다면 요 크기를 Q2라고 한다면 QC가 구해지겠지. 자, 그러면 Q1은 P의 탄젠트 세타 1이라 그랬고 탄젠트 세타 1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Q2는 P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지. 그래서 P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하시면 된다. 자, P는 공통으로 있으니까 서로 빼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다 계산하면 된다. 다시 더 물어본다면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역률이 0.8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0.6이지.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우리 삼각함수 공식에 이게 있죠? 코사인 세타 자승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는 얼마다? 1이다. 그죠?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 뭐 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얘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다. 그러면 결국 걔가 뭐 나온 거야? 사인 자승 세타 값이 나오는 거죠. 자승 보기 상그럽다 그래서 넘겨버리면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사인 세타 값이 구해지는데 걔가 뭐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값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얘가 0.8이면 0.6이면 되는데 0.8이면 0.6이면 되는데 0.9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P에다가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어떻게?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2로도 계산해도 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보니까 가번에 이렇게 물어봤네. 가번. 이걸 물어봤죠? 가번. 답은 몇 번? 가번이더라.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자, 23번은 지락보호 계정기의 동작이 가장 확실한 것은 그랬는데 23번은 자, 우리 접지 방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Y결선 직접 접지가 있고 Y결선 저항 접지가 있습니다. 저항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Y결선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것이 우리 계정기, 보호 계정기 프로텍션 하는 거죠. 보호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직접 접지 방식에서의 지락 전류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것은 어디예요? 지락 전류가 가장 적은 것은 리액터 접지입니다. 소리액터 접지를 하면 지락 전류가 가장 적습니다. 지락 전류가 커야 보호 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보시면 24번은 지락 보호 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송전계통 방식은 그랬습니다. 답 몇 번? 직접 접지다. 라번에 있네요. 자, 24번. 공칭전압이 154kV에 대한 250mm 현수회자의 연결 개수는 대략 몇 개 정도인가 그랬어요. 연결 개수는 대략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250mm짜리 현수회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애자라고 하면 가로가 몇 cm? 254mm입니다. 254mm고 높이가 146mm입니다. 146mm. 146mm짜리가 있는데 왜 250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냥 호칭경으로 불러서 그랬습니다. 호칭경. 일본은 전부 다 이거를 호칭경이라고 합니다. 호칭경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250mm짜리라고 그냥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서 부른 거야. 재수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254mm 애자가 있다. 이 현수회자의 연결 개수는 그랬는데 자, 옆에서 좀 적어 두십시오. 우리 229 같은 경우 229 22.9kV에서는 현수회자를 2개에서 3개를 가지고 한 연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에 66kV에서의 현수회자 개수는 3개에서 4개를 가지고 뭐를 한다? 철탑과 어디를 또는 지지물과 전선을 서로 절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4kV에서는 몇 개? 7개에서 분량에다까지 생각을 해야지. 9개에서 11개.
그 다음에 3, 4, 5kV에서는 애자 개수를 18개에서 23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765kV에서는 애자 한 년의 개수가 얼마? 38개에서 약 44개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애자 한 년, 그러니까 이 146mm짜리가 여기 몇 개 달렸다는 거야. 765 같은 경우는 40개, 평균 40개는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40개가 달려있대야. 그럼 146mm짜리 10개만 달려있어도 우리 키만한 거네. 146mm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40개 달렸다 그러면 4배. 우리 키의 4배야. 이거 보수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자에서 이렇게 매일처럼 붙어갖고 보수점검 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쳐다보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애자와 어디와? 전선과 철탑의 절연 유제는 애자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외워두셨다가 1호사를 물어볼 게 아니라 3, 4, 5 물어본다면 이렇게, 투트라인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개수를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 애자 개수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 건전상, 그러니까 선로의 개폐서지에 의한 내부 이상전압에 견뎌야 하는 전압에다가 주수섬낙전압 실험한 거, 물을 뿌렸을 때 애자가 폭발하는, 깨지는 주수섬낙전압을 계산 서로 해서 뭐 이거 4로 다 나누고 또 누수 3으로 나누고 뭐 50을 나누고 뭐 곱하기 4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거기에다 불량애자라든가 또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균형 절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실은 애자 개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것까지 알 필요 없는 거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24번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나번. 요거 9개에서 11개. 자, 그 다음 25번에 보시면 공기 차단기에 비해 SF6 가스 차단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ABB, 공기 차단기가 뭐예요? ABB죠. ABB.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라 해서 얘는 압축 공기를 사용합니다. 압축공기를 15에서 30kg/제곱센티미터당 이렇게 압축공기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차단기에 비해서 우리 SF6 가스를 사용하는 얘 뭐예요? GCB, 가스를 사용하는 차단기, 가스 서킷 브레이커 GCB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가번, 같은 압력에서의 공기의 2~3배 정도의 절연 내력이 있다. 맞고요. 밀폐된 구조다. 예, 가스기 때문에 밀폐된 구조에 넣어놨습니다. 소음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거의 없고. 다번, 소전류 차단 시 이상전압이 높다. 소전류 차단에서도 다번에 보시면 소전류 차단에서 이상전압이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전류 차단에서도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답이 됩니다. 다번이 되겠네요. 다번. 자, 소전류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가 있으면 무부하 상태다. 예를 들어서 부하를 걸어놓지 않고 1차 측에 항상 전압이 걸려 있겠죠.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다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겠지. 자석 파이가 돼 있어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석 파이에 의해서 철에서는 무슨 손실이 생겨? 철손이 생기죠. 철손이 생기고 그 철손에는 뭐가 있어요?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손이 있는데 그럴 때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여자전류입니다. 아주 작은 여자전류가 흐르는데 이 여자전류를 차단할 때 전류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A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차단기는 몇 칸짜리 차단기예요? 63,000A짜리 차단기, 50만 암페어짜리 차단기 이런 걸 설치합니다. 이런 차단기 가지고 1A를 차단해버리면 전류 0점에서 전류가 원래 꺼져야 되는데 너무 힘이 센 걸 갖다 1A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잘리면서 반대적으로 전압은 상승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이상전압이 상승한다라고 하는데 SF6 가스에서는 이상전압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자, 26번은 수관식 보일러, 그러니까 관로식 보일러야, 관로. 물 내보내는 관로 보일러가 있습니다. 물에 의한
보일러를 우리 수관식 보일러라고 합니다. 물을 순환시켜서 물을 끓여서 증기 만들어내는 보일러. 그 수관식 보일러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26번 보시면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수관의 지름이 적어지고 고압에 견딜 수 있더라. 예, 맞고요. 드럼 안에 순환이 좋으며 보일러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에 여기서 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덕이 있어가지고 이 화덕에서 불을 뗍니다. 아래서 뭐 공기도 집어넣어주고 등등 하겠죠. 그 다음에 드럼이라는 게 있어요. 드럼이 뭐냐면 기수 분리장치입니다. 증기와 뭐 물을 분리해주는 기수 분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드럼이라고 하고, 기수 분리기 아래쪽에 보면 하관관이 있고, 하관관에 이렇게 면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관이 쭉 설치되어 있고, 그 관이 불을 떼면 관이 열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 증기가 어디로 들어간다? 관 끝을 기수 분리기에다 연결해 놓고 그 관 끝을 다시 기수를 아주 뜨거운 온도, 그러니까 건조 포화 증기를 다시 뭐예요? 과열기로 설치하는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설비가 있을 텐데, 이걸 수관 보일러라고 하는데, 이 수관 보일러에 뭐 드럼 안에 순환이 좋으며 증기 발생이 빠르다 그랬고요. 맞고요. 용량을 크게 할 수 있고 과열기를 설치하기 쉽다. 용량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과열기 설치하기도 쉽답니다. 자, 과열기 설치하기 쉽다. 맞고요. 라번에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고 증발량이 크다. 구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라번. 자, 풀이를 잠깐 보시면 둘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은 일반적인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그랬는데요. 1 이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용률은 뭐고, 그 다음 부하율이 뭐고, 그 다음 공부하셔야 될 게 부등률이 뭔가를 알아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할 수 있어.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저기 변압기를 하나 설치해서 부하에다 전력을 공급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 부하가 설비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kW고 얘도 10kW, 얘는 뭐 5kW라고 할까요? 이런 설비 용량이 있다면 이 설비가 동시에 다 사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최대 부하 걸릴 때 얘는 얼마가 진짜 소비가 되느냐, 사용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얘들 간에는 어떤 부하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더라. 변압기 용량은 예를 들어서 부하가 10kg, 5kg 해서 25kVA를 선정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부하들이 동시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그 부하율이 어떤지, 부하 간에는 몇 시에서 몇 시에는 어떤 부하를 사용하고 몇 시에서 몇 시에는 어떤 부하를 사용하는지 등만 알고 있다면 변압기를 굳이 이렇게 25kW에 맞는 25kV짜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을 안다면 얘를 뭐 10kV를 설치해도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개를 알아야지만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부등률이란 여러분들이 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무슨 비? 수용가죠. 각수용 최대 전력의 합을 나눈 것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한다. 부등률이라고 했고, 정의는 뭐예요? 부등률의 정의는 동시간대에 부하가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부하의 분산지표를 나타내는 게 부등률이죠. 그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더라는 거죠. 예, 부등률은 이렇다. 그런 의미에서 답은 몇 번? 가번이 되겠네요. 다 뭘 때 필요하는 거예요?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28번. 일정 거리를 동일 전선으로 송전할 때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에 대략 몇 승에 비례하는가 그랬어요. 몇 승에 비례하는가 그랬는데 뭐와 무슨 관계 물어본 거야? 송전 전력하고 송전 전압 물어본 거죠. 자,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송전 손실률을 계산하는 손실률은 삼상 전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때 생기는 손실에 대한 비를 우리 손실률이라고 했네요. 그죠? 다시요. 삼상 송전 전력을 100%로 봤을 때
손실은 몇 프로 생겼느니? 몇 프로 생겼냐? 이거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손실률입니다. 여기서 우리 P와 무슨 관계? 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나요? 삼상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전력 손실은 삼상전력 손실은 I 자승의 R이더라. 피우법으로 나타내자. 일단 백분율 없애고 피우법으로 나타내면, 자, 얘는 I 하나씩 지워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루트 3 VI, 아니다. 이렇게 곱하죠. 루트 3 V, I는 곱할 필요 없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분자에도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한번. 그러면 루트 3 하면 자승이 되니까 3하고 지워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그 다음 분자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다. 그럼 얘가 뭐예요? 전력이네, 전력.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뭐만 남어? R 값만 이렇게 남네요. 그죠? 맞아요? 자, 이럴 때 고로 P와 V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승의 무슨 관계? 비례. P와 역률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승의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고로 P는 전압과 어떤 관계에 있냐 그랬으니까 V 자승의 비례하더라.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 답 몇 번? 몇 승에 비례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자승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겠네요. 가번. 자, 29번. 29번은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 전압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로다 검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UVR, 언더 볼테이지 리레이 27번 계정기입니다. 우리 기호로, 전기 기호로 27번 번호, 식별번호 27번 가지고 검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9번은 몇 번 답이? 29번은 라번이 됩니다. 라번. 자, 라번이 되는데 끝까지 한번 문제를 좀 읽어보자. 단락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단락시. 그러면 우리 선로가 있는데, Y결선에 놓고 선로가 있는데, 비상하고 시상이, 예를 들어서 A, B 시상 중에서 비상하고 시상이 단락이 됐답니다. 단락이 된 상은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건전한 상 전압의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단락된 상의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건전상 전압 VA라고 할까요? A상 전압이니까 의 몇 배가 된다고? 2분의 1이 되더라. 건전상 전압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전압이 결국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UVR 가지고 단락이 생겼구나 라고 검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번. 삼상 Y결선된 발전기가 무부하 상태랍니다. 무부하 상태다. 운전 중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삼상 단락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삼상 단락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발전기가 있답니다. 발전기가 있고 삼상이 단락이 됐다는 건 뭐예요? A상, B상, C상이 이렇게 가서 붙었다는 거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중성점에 직접 접지를 해놨을 텐데, 발전기도 직접 접지를 해놨을 텐데, 여기에 평상시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상에 흐르는 전류가, 얘가 평형되어 있다면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겠지? 흐르지 않습니다. 자, 흐르지 않는데 우리 삼상 단락이라는 것은 평형고장이라 그랬잖아요. 평형고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Z는 또는 오음법이든 피우법이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삼상 단락인 평형고장 시에 계산하는 법이고, 평형고장 시에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1선지락이라든가 2선지락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대칭으로 고장이란 거죠. 이건 비대칭 고장이야. 비대칭 고장에서는 뭐로 했어요? 대칭 좌표법 가지고 우리 해석했었지? 대칭 좌표법 갖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삼상 평형 고장에서는 여러분들 단락 전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어? IS는 Z분의 2라고 했는데, 이 Z가 뭐야? 정상분 임피던스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대칭 좌표법에 의한 비대칭 고장이 생기면 1선지락 시에는 뭐가? Z0, Z1, Z2를 고려해야 되고, 2선지락이다 그럴 때도 Z0, Z1, Z2. 예를 들어서 선간 단락이다. 이건 비대칭이지. 삼상이 단락된 게 아니라 선간 단락이다 그러면 비대칭이다. 이럴 때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 갖고 한다 그랬어? Z1과 Z2를 고려해서 계산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만 갖고? Z 또한만 갖고 이렇게 단락 전류들을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결국 뭐야? 삼상단락은 대칭고장이기 때문에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IS 단락 전류 구할 때 뭐만 있으면 된다? Z 또한만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Z 또한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삼상단락이 고장이 발생했다. 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번부터 보면 가번 영상분 전류를 흐른다 안 흐른다? 영상분은 고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맞네요. 나번 역상분 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답은 정상분 전류는 영상분 및 역상분 임피던스에 무관하고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자, 이 전류는 정상분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그 다음 라번에 보시면 삼상단락 전류는 정상분 전류의 3배가 흘러요? 아니지. 일선 지락시 비대칭 고장이 났을 때 지락 전류는 3배가 이렇게 걸리겠죠. 결국 뭐야? 라번 4번이 답이 아니다. 3배가 흐르는 게 아니라 Z 또한의 분의 2에 비례해서 뭐가? 고장 전류가 흐르더라. 삼상단락은 무슨 고장이라고요? 평형고장. 평형고장일 때 뭐 갖고 해석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오음법, 피우법 갖고 한다 그랬죠? 계산을. 비대칭 고장에서 뭐 갖고 한다? 대칭 좌표값 갖고 계산한다. 그럴 때는 일선지락이다 그러면 Z0, Z1, Z2를 고려해야 되고 이것들이 존재하다 이 말이야. 성간단락이면 Z1과 Z2가 존재하고 삼상단락이면 Z1이 존재하더라. 삼상단락은 이거 갖고 해석한다 안 한다? 대칭 좌표값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법, 오음법, 피우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라번. 자, 31번으로 갑니다. 31번은 재폐로 차단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재폐로,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4번이 답이랍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자. 송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4번, 라번에 보시면 송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재송전하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폐로 차단기를 차단 장치를 장비한 자동 차단기다 그랬어요. 자, 31번은 답부터 보시면 라번이랍니다. 재폐로 차단기는 뭐냐면 이게 선로에 우리가 선로를 설치해 놓고 고장이 발생을 하면 가장 많이 고장이 발생하는 게 자, 내가치입니다. 내가치면 이상전압이 들어가겠지? 자, 선로 저쪽 TR 쪽으로도 가 있어. 여기에 재폐로 개전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재폐로 차단기라고 하자. 재폐로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변압기 쪽에 변전소가 되겠죠. 자, 이상전압이 치면 공기의 이상전압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지. 공기의 절연이 왜 파괴되는 거야? 우리 코로나 편에 보시면 공기에 AC 몇 킬로볼트를 가하면 21.1킬로볼트를 가하면 몇 센치마다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 1cm의 공기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DC에서는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에서는 몇 킬로볼트를 30킬로볼트를 가하면 1cm당의 뭐가 공기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이상전압은 수백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얘 전압이 어디 송전선로를 타고 공기의 절연을 파괴해서 애자를 뭘 만드는 거야? 도전로를 만들어. 도전로를 만들고 그 도전로를 통해서 뭐가 60Hz 상용 주파수가 원리되는 거야. 대지로다 이렇게 뭐 되는 거야? 접지해 놓은 대지로다 이렇게 방전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일선지락이 발생한 거지.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어. 이게 근데 한 번 딱 때렸다고 해서 가서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선로를 끊어버리고 운전을 정지해버려? 막 765, 345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정지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아, 이상전압이 들어왔구나. 그러게 재폐로 개전기가 어떻게 한다? 한번 오픈을 탁 시켜봅니다. 그랬다가 바로 0.1초, 3초 내에 다시 또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차단기에다 투입 지령을 내려가지고 크로스를 시켜봐갖고 이 고장이 다 제거됐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재폐로 개전기가 송전을 해주는 방식이야. 그래야지만 일선지락 이런 거 금방 사라지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송전을 계속하고 있잖아. 천둥, 번개, 비 오고 이런 날 송전선로에 충격이 많이 가해집니다. 이상전압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 정전될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뭘 사용한다고? 여러분들 불은 아마 깜빡했을 거야. 그 깜빡하는 게 뭐야? 재폐로 개전기가 한번 오프시킨 거야. 오프시켰다가 선로를 개방시켰다가 다시 0.3초 내에 다시 재투입을 시킵니다. 재투입을 시켜서 고장이 제거됐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상형주파 60Hz가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는 거겠죠. 이게 재폐로 개전기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송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재송전하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폐로
장치를 장비한 자동 차단기이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선지락 이런 일선지락 고장이 대개 전 고장의 70에서 80%는 일선지락 고장이야. 이렇게 가끔 내가 치는 이거에 의한 고장을 일선지락 고장이라고 하고, 그 일선지락 고장은 뭐한다? CB를 바로 열어버리는 게 아니라 재폐로 개전기 가지고 한번 개방해 봤다가 다시 고장이 제거됐나 투입을 한번 해보고, 그런 동작 책무에 의해서 동작을 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은 송전선로의 저항은 R, 리액턴스 X라고 한다면 다음 어느 식이 성립하는가 그랬어요. 송전선로는 우리가 임피던스 Z 선로를 까면 선로에 각각의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킬로미터당의 R값하고 X값이 주어지는데, 킬로미터당의 X값이 주어지는데, 송전선로는 R이 커요, X가 커요? 당연히 X가 대단히 커서 R값은 무시할 경우가 많지. 고로 Z는 R 플러스 J의 X값에서 얘를 무시할 때가 많잖아. 제로로 놓고 X가 가지고 고려해 주죠. 그래서 송전선로는 뭐가? X가 R보다 대단히 크다.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있네요. 나번. 우리 배전선로 이렇게 옥내배선에 들어오면, 옥내배선 쪽에 들어오면 송전선로가 아니라 옥내배선 쪽에 들어오면 R이 커, X가 커? 당연히 R이 크죠. 이런 옥내배선에 들어오면 R값이 큽니다. X값보다. 지금은 뭘 물어보고 있어? 송전선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R보다는 X가 상당히 크다. 답 나번이고요. 33번. 삼상삼선의 송전선로에서 한선의 저항이 R. 삼상삼선의 송전선로가 있는데 한선의 저항값이 R이 15ohm이랍니다. 킬로미터당이 아니라 전체가.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 X는 25ohm입니다. 25ohm이다. 수전단의 선관전압은 30kV이며 얘가 30kV, VR값, 리시브 전압 VR값이 30kV다. 부하의 역률이, 여기 부하가 있답니다.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 0.8입니다. 인 경우 전압 강하율을 10%라고 했답니다. 전압 강하율을 10%라고 했답니다. 전압 강하율을 10%로 했을 때 이 송전선로는 몇 킬로와트까지 수준할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몇 킬로와트까지 수준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P값 구하라는 거지. P값을 구하라는데, 자, 우리가 전압 강하율 대리라고 배웠고 얘를 10%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과연 P값을 계산할 것이냐? 전압 강하율식에서 P값을 계산하는 게 가장 좀 빠르겠네요. 왜? 우리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전압 강하율 대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V 자승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여기에 탄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 주어졌고, R값 주어져 있고, 그죠? X값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강하율 주어졌고, 전압이 주어졌으니까 P를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P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P는 얘들 한뭉차기하고 얘하고 한묶음이지? P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얘들을 다시 분모로 내리면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분의 벨의 VR의 자승이죠. 수전단 전압이 자승이 된 거지. 자, 그러면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하고 분의 얼마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델에다가 VR에 자승이 되면 되겠죠. R값이 얼마 주어졌어? 15가 주어졌고, X가 22 주어졌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0.8이 주어졌나? 네, 0.8이 주었고, 사인 세타는 0.6이겠죠. 분의 델은 몇 프로 주어졌어요? 델은 10%라 했다 그러면 퍼센트 값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PU 값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10%하면 얼마야? 0.1이 되겠지. 0.1 곱하기 VR이 얼마야? VR. 수전단 전압이 30인데 다 오hm 기본 단위 뒀으니까 얘도 기본 단위 해줘야 되겠지. 000에 뭐가 되겠어요? 자승이 되겠죠. 왜? VR에 자승이라 그랬으니까 30kV를 킬로와트로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킬로와트라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10에 몇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승이 돼야지만 와트가 나온 것을 기본 단위 오음하고 P 와트였으니까 기본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10에 마이너스 3승 얻어줘야 와트가 뭐가 되는 거야?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3000이 나온답니다. 3000 킬로와트가 나온다네. 답 몇 번?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34번.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34번은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랬는데, 자, 우리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발전단에 물을 내보내는 어떤 관이 있다고 치죠. 관이 있고 이 관에 조속기를 달아놓습니다.
조속기를 달아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밸브를 조속기를 달고 조속기를 살고 조속기를 달고 이렇게 밸브, 에바라고 하죠. 에바를 달아놓습니다. 밸브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조속기를 달아놓고 이 조속기에 의해서 어디서 이걸 검출하는 거야? 우리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발전기의 속도 이런 걸 가지고 누가 검출하는 거야? 조속기가 검출을 해서 그 조속기가 지금 유효전력이 덜 나왔구나 그러면 물을 더 내보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효전력이 조금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물량을 더 내보내서 유효전력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효전력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부하는 몇 개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부하 몇 개 없는데 유효전력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검출하는 거예요? 조속기가 검출해서 누구한테? 에바한테 신호를 줍니다. 밸브한테 신호를 줘서 밸브야 너 좀 닫아줘야 되겠다. 물량을 좀 닫아주면 발전기에서 유효전력이 덜 나갈 거다라는 게 이런 어떤 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발전소가. 자,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는데 유효전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주파수를 얘기하느냐. 유효전력을 많이 내보내면 유효전력은 뭐와 비례하고 있어요? 주파수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PF 컨트롤 한다고 하는데 유효전력을 많이 내보내면 주파수가 상승하고 유효전력을 줄여주면 주파수가 떨어집니다. 다시 우리 발전기라는 것은 유효전력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계좌분으로부터 뭐가 나오지? 무효전력이 나오지. 이 무효전력은 누구하고 비례하냐면 전압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전력의 양을 키워주면 전압이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고 진상 무효전력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작게 해주면 전압이 떨어지는 이런 PF 컨트롤 하느냐 QV 컨트롤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효전력과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야? 주파수와 관계 있고 이 유효전력을 만들어주는 놈은 누구와 관계 있다? 조속기의 에바의 물량 또는 증기량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발전 출력을 감소시켜야 된다. 자, 다시요.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했답니다. 나번에 보시면 주파수가 기준치보다 증가했대. 그러면 주파수를 떨어뜨려 주려면 유효전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유효전력을 줄여주면 되겠지? 그래야 주파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자, 유효전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유효전력을 줄여주는 건 누가 하는 거라 그래서 발전기 출력 킬로와트를 얘는 그냥 그대로 해놨네. 조속기 얘기 안 하고 얘 발전소 출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답이 되어 있네. 나번.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 송전선로의 매설지선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매설지선이 뭐예요? 철탑에 탁각을 접지해야 되는데 이 접지할 때 접지장 값이 잘 안 나오더라면 매설지선을 길게 이렇게 30-40m 막 포설을 합니다. 이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뭐냐? 탁각의 접지장 값을 뭐 하려고? R값을 줄여주려고. R값이 만약에 탁각에 있는 이 접지장 근교에 있는 R값이 크다면 뭐 했어? 내가 치면 이 철탑에 내가 치면 거꾸로 전위가 상승하면서 선로 측에 선로 측에 역섬락을 일으켜버리죠. 역섬락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R값은 작게 해야 된다. 다음 몇 번? 가번이네. 뇌 방지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방지해 주는 거다. 매설지선은 뇌에 대해서 저항값을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뇌를 대지로 방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가번이 되네. 가번. 뇌 방지. 가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36번은 지중선 계통을 가공선 계통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중선 계통을 가공선 계통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데 자, L값은 먼저 36번을 보시면 36번은 L값은 어떻게 되고 C값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 물어보고 있네. 그죠? L값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이 R값이 지중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D로 가면 어떻게 돼요? R이 커지면서 왜? 가공선보단 지중선을 굵게 합니다. R이 커지면서 또는 등가 성간거리 그러니까 우리 가공에서는 어떻게 했어? 철탑을 A각, B각, C각이라고 해서 A, B, C, D, A상, B상, C상을 어떻게 해놨어요? 표준거리만큼 띄워놨잖아. 근데 케이블은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이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포설하지. 이렇게 A상, B상, C상을 이렇게 포설하죠. 이렇게 3상을 아마 포설할 겁니다. 자, 이렇게 포설하는데 등가 성간거리 진해 선간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기 때문에 뭐라고? L값도 작아진다. R값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L값도 적어질 거고 C는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얘가 어떻게 됐어?
대단히 적어졌다. 그럼 얘가 D가 적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C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 등가 성간거리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더라. 답 몇 번? 4번. 37번은 과전류 계전기 오버 커런트 리레이 OCR의 탭 값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부하를 쓰고 있습니다.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어. 선로에 부하를 쓰고 있는데 부하전류가 흐르겠지. 부하전류가 흐릅니다.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CT에다가 CT를 걸어서, CT는 뭐 하는 거야? 1차 측에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 이상의 전류, 어떤 고장 전류가 흐르면 예를 들어서 얘가 150A다 그런데 CT는 175대 예를 들어서 5짜리를 이렇게 선정했다고 하자. 150A 이상의 큰 전류, 어떤 고장 전류가 흐르면 2차 척으로 건선비만큼 환산해서 2차 측에 전류를 흘려주게 하겠지. 2차 전류를 이렇게 흘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전류라 그러면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여기다 뭘 설치해놨어? OCR을 설치해놓고 그 OCR 계전기에 트리코일을 이렇게 연결해놓고 트리코일에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차단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기에 연결해서 얘가 여자가 되면 얘가 고장 전류가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이 전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냐면 이렇게 다시 암페어 메타 이 전류계로 들어가는데, 고장이 발생한 큰 전류가 들어오면 이게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트리코일로 갑니다. 트리코일로 가서 다시 이렇게 통정이 되는데, 이 트리코일이 여자되면 동판을, CB에 있는 동판을 확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전류는 무슨 전류니? OCR을 동작하는 전류는 최소 고장 전류여야지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부하전류가 좀 높은 부하전류가 들어왔다 그래서 OCR이 동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계전기 최소 동작 전류, 최소 고장 전류. 계전기가 동작하는 최소의 전류, 고장 전류입니다. 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이런 전류에서 동작하는 것이다. 38번은 위상 비교 방송 방식이 있답니다. 자, 이런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면 송전선을 보호해야 됩니다. 송전선을 보호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양쪽에 CT를 달아놓고 송전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만 갖고 했냐면 단방향일 때는 OCR만 가지고도 뭐를 할 수 있었어요. 고장이 발생을 했구나.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구나. 검출이 다 됐는데, 최근에는 이걸 다 송전선을 뭐 해놨어? 연계해놨지. 연계를 해놨기 때문에 OCR 계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계전기 갖고 하냐면 반송 계전기 갖고 합니다. 반송 계전 방식. 자,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과전류 계전기 갖고 했고, 그 다음에 뭐 방향 계전기 갖고 했고, 고장 보호를 방향 계전기 갖고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파일럿 계전 방식 중에 하나인 반송 계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일럿 계전 방식 중에 하나인 반송 계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반송 계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OPGW, 그러니까 우리 철탑에 보시면 저 위에 가공지선 있죠? 송전선 위에 가공지선이 있는데 그 가공지선 안에 보면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 그 광 케이블로 신호를 전송할 거냐, 아니면 PLC라 그래서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송전선에 직접 어떤 고장 신호를 신어서 송전선을 보호해 줄 것이냐, 아니면 뭐 이거를 마이크로 방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뭐 한다는 거야. 마이크로가 몇 메가헤르츠, 몇만 메가헤르츠, 몇백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하겠다는 거죠. 무선 통신하는데, 그런 것들은 양선에 달려 있는 뭐 전류의 차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전류의 방향 가지고 비교해서 이쪽 A측이라고 한다면 이쪽을 B측이라고 한다면 A측과 B측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고장이 맞습니다. 이 내부에 고장이 발생을 했으니까 서로 차단하자. 이게 반송 계전 방식이야. 서로 전송 신호를 서로 이렇게 반대로 다 주고 나서 서로 수신하고 송신해서 이건 내부 고장이 맞으니까 차단하자. 이게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런 방식들입니다. 자,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나번에 보시면 답이 있네요. 나번에 보시면 답이 있는데, 1단에서 한쪽 단에서 유입하는 전류와 타단 반대쪽에서 유출하는 전류의 위상각을 비교했다. 위상각을 비교해서 뭐한다? 차단하는 것이 위상 비교 방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나번이 맞겠고요. 39번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13.2kV, 발전기가 얼마?
13.2kV, 용량이 9.3 MVA, 동기 임피던스가 94%일 때 임피던스는 몇 오음인가 그랬어요. 이걸 구하라는 거네. 퍼센트 임피던스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ZI 곱하기 100%로 계산을 하죠. 2분의 ZI 곱하기 100%로 계산하는 거. 또는 퍼센트 Z는 이렇게도 계산하지. 10V자승분의 PZ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Z를 구해라 이 말이야. 여기서 Z를 구하는데 이 Z는 어떻게 계산돼요? P분의 퍼센트 Z 곱하기 10 곱하기 V의 자승이더라 이 말이지. 자, 여기서 계산을 하냐, 여기서 계산을 하냐. 전압 주어졌죠? 전압 주어졌고 10 주어졌고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졌고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예, 여기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는데 Z는 5옴인데 이때의 P는 뭐예요? 단위가 kVA지. 이때의 전압은 얼마예요? 킬로볼트지. 자, 그대로면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넣으면 되겠네. P가 몇 MVA를 줬어? 9.3 MVA를 줬으니까 9.3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지만 kVA예요. 10에 3승 해줘야지만 kV가 되겠지.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 94%랍니다. 94 곱하기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의 자승이에요? 13.2 킬로볼트니까 그대로 그냥 자동하면 되겠지. 킬로볼트 kVA 값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몇 옴이 나온다? 17.65옴이 나온답니다. 자, 6옴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PU법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좀 빠른데 PU법들은 공부를 잘 안 하시니까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40번 보자. 40번은 가공전선로의 선로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선로정수 RLCG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가번 송배전 선로는 저항, L 인덕턴스, C 정전용량, G 누설 컨덕턴스 4개의 정수로 이루어졌다. 맞죠? 나번 선로정수를 평행시키기 위해서는 연가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연가를 해야 되겠지? 아이고, 이런 문제도 내네. 그죠? 답은 나번이 되겠네. 무조건 나번 내죠. 예. 이렇게 해서 2012년 2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